교육과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의 수업이 수준별로 학생들 개별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줘야 돼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수업에서 사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아이들을 길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문장도 우리의 수업으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꼭 어렵게 생각하면 학교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학교가 이렇게 많은 교사가 이렇게 풍부하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돼?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단지 우리 수업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은 구트만은 비억압과 비차별을 제시했습니다. 강요나 교화가 아니고 배척이나 따돌림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이 수기 민주주의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민주주의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가서 드디어 이제 교육의 역할에 있어서 교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가, 79페이지에 바로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교사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촉구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비전, 우리나라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 슬로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정할까요? 교사가 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교사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위에서 정해져 있고 어떤 기득권,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법제화되고 성문화되어서 그대로 학교 현장으로 침투합니다. 교사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교육과정을 그대로 급급하게 내용을 아이들한테 어떤 사유 없이, 이거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 문장을 통해서 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한 거에 있어서 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회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바로 교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교육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얘기했었던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후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문제들. 근데 그것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학생들이 중대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 도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합의의 3원칙, 논쟁성의 유지, 강제성의 금지, 정치적 행위성의 강화, 이 세 가지 원칙대로 본다면 사실 우리 교육도 이렇게 애플의 주장처럼 학교 현장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사가 과연 우리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촉구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마을의 어떤 공립학교에 있었던 갈등의 어떤 사례를 좀 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휘트먼과 에머슨의 어떤 글을 또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냐면 결국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수기의 과정인 거잖아요. 수기. 사람들 간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늘 법과 절차, 원칙, 매뉴얼만 강조하다 보니 그런 사회 유지를 위한 장치들이 결국은 이건 수단이었는데 수단이 목적을 뒤엎어버린 결론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비전에 맞춰서 다시 교사가 생각해보고 사유하고 그걸 반영으로 수업을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84페이지에서부터는 그러면 교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참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학생의 참여를 촉구하고 그들을 수기적 사고와 의사소통의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의사소통 대화가 공통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고 대화로 유도하는 참여는 숙고를 학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미 교사의 모든 역할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육과정의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의 모습이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안에서는 민주적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이 위기인 사회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특목고에 해당하는 마그넷스쿨 과연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도 물론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근데 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수기잖아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서로 공유가 되고, 이런 수기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의 역할도 우리 사회가 수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 움직이지는 않지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우리가 접하는 사회와 내가 속한 업무와 행정 업무,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수기를 끊임없이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8페이지에서는 학생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학생의 선택의 자율성은 보장받고 있을까? 학교에 온 아이들은 자유로울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교실과 학교를 소란스럽게 하니 복도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교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자유를 그렇게, 아이들의 놀 권리,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막는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적일까?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는 교사로서 교사의 역할을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수업에서 아이들은 자유로울까? 수업 계획은 교사가 하는 역할이 심장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교사의 지속적인 지적 성장의 필수적임은 분명합니다.